생각하는 주중 3연전의 베스트 팀 과연 어떤 팀을 선정하시는지 먼저 이동욱 감독님부터. 네. 저는 삼성을 선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저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 롯데 주말 3연전 하면서 수입을 당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날도 키움하고 연장을 가면서 잘하면 또 어떤 연패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상황에서 이걸 이겨내면서 3연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게 다시 삼성도 치고 나갈 동력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김진찬의 복귀가 있어요. 네. 김진찬 복귀하면서 지금 김성윤이 거의 타율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 2번 어떤 테이블 세터의 활약, 그리고 3번 구자우, 그리고 디아즈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3연승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삼성은 잘하는 선발 야구가 이번 3연전에 정말 잘 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류단장님. 저는 사실 삼성보다 이번 3연전에서 주중 3연전에서 경기력이 좋았던 팀은 SSG하고 롯데라고 생각하거든요. 롯데. 예, 롯데가 1승 1무 1패지만 참 내용이 좋았어요. 첫날 경기도 크게 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따라붙고 어제도 지는 상황에서 이제 동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무승부까지 가고 오늘도 사실 이민석 선수가 최근에 좋지만 아무래도 솔리드한 선발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상대 팀하고의 타격 전쟁에서 압도하면서 이겼죠. 그래서 저는 롯데가 좀 베스트 팀에 가까운데 네. 그래도 SSG가 오늘 비록 역전패했지만 최근 경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SSG로 하겠습니다. SSG의 어떤 네. 뭐 타선도 그렇고 이 마운드도. 네, 마운드가 어느 정도- 좋아요. 네. 마운드가 지금 상위권이잖아요. 네. 타격은 하위권, 마운드는 상위권. 뭐 선발 불펜이 다 고르게 ERA가 그 4위입니다. 근데 타격은 뭐 타율, OPS 다 지금 8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지금 팀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결국에는 저는 SSG는 중반까지 이기고 있으면 뒤에 나오는 7, 8, 9에 나오는 불펜이 질도 좋고 양도 좋고 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를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그런 모습을 어제까지 4연승하면서 보여줬어요. 네. 거기에 최정 효과가 있는 거죠. 최정 복귀가 하면서 구심점이 생겼고 에레디아 선수도 이제 조만간 이제 좀 복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SSG의 경쟁력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조금 날이 이제 더질수록 SSG의 어떤 전력이나 뭐 이렇게 안정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좀 전망을. 아니 그거는 좀 그것까지는 아직은. 그거는 네네. 제가 이거는 네.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작년에도 SSG는 전반기 끝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벌어놔야 된다. 이제 그 플러스 그 마진을 벌어놔야 된다. 근데 결국 작년에 못 벌어놨어요. 사실 근데 지금도 지금 플러스 1이잖아요. 사실 제가 SK 때부터 해서 SSG의 팀이 이 올스타 브레이크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 한 달 동안이 이렇게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거든요. 경험적으로. 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5월, 6월 이 상황에서 승패 마진을 벌어놔야 될 팀입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네. 불펜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승부처는 SSG가 전체적인 시즌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5월, 6월 승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여름에 약해요. 전통적으로. 오히려.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다 이제 꼽은 이 주중 3연전의 베스트 팀은 이동욱 위원님은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은 SSG를 꼽아주셨고요. 자 워스트 팀도 한번 지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이동욱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유성규 위원님이 네. 감독님이 키움 하신다고 그래갖고 저도 다른 팀을 안 겹치게 하고 싶은데 네. 다른 팀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지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키움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3연전 키움하고 삼성하고 3연전을 계속 보면서 삼성이 타격 페이스나 밸런스가 안 좋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상대 투수가 그렇게 불펜 투수가 약한 상황에서도 그걸 못 이겨내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키움이 오늘도 이제 8회 이제 구자욱 선수한테 투런 맞고 사실 그 화요일 경기도 사실 그 경기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러니까 윤석원 선수 올라와서 이제 볼넷 주면서 이렇게 결국에 이제 막 김지찬이 끝내기 아니고 결승타 치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경기력이 안 좋은 상황. 이게 그냥 워스트 팀이 아니고 워스트 오브 워스트 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02년 그 롯데 이후로 네. 지금 2할 때 승률이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그 키움은 로젠버그하고 하영민 나올 때 이겨야 되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나왔잖아요. 네. 근데 졌기 때문에 수입을 당했기 때문에 이 금토일은 더 문제예요. 네. 지금 사실 그렇다고 뭐 타격이 터지냐? 네. 타격도 지금 안 터지고 있습니다. 네. 수비는 어떠냐? 수비도 안 돼. 불안해요. 이건 뭐 참 앞이 안 보이는. 쉽지 않은 그런 예, 상황. 예, 네. 저는 이제 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네. 3연패를 했지만 또 안에서 또 좋은 걸 본 게 오늘 김현주 선수가 5이닝 1안타 무실점을 했어요. 2게임 연속 지금 잘 던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왜 또 다르게 보냐면 알칸타라 선수가 대체 연구에 들어오잖아요. 알칸타라, 로젠버그, 하영민, 김현주 그리고 정현우나 그다음에 김윤아 선수가 5선발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키움이 안 됐던 것도 결국은 선발이 다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무너졌기 때문에 로젠버그나 하영민 선수 빼고는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점수를 주부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야구를 했는데 오늘 김현주 선수 5이닝 던지는 거 보면서 충분히 상대 팀을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투구 내용들을 보이면서 만약에 알칸타라 들어온다, 로젠버그가 다시 들어오고 하영민 선수 지금 컨디션 그대로 유지한다면 4선발까지 유지하고 물론 상상이지만 항상 지금 홍희 감독이 걱정했던 게 선발이 야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점수를 주버리니까 그 다음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수비 오래 있으면 타격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전을 걸 수 있나요? 점수가 4.5점 차이 나는데 어떤 작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키움도 선발의 어떤 재구성이 된다면 좀 다르게 본다면 조금 더 고급 야구 그리고 선발 야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알칸타라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알칸타라 들어오고 로젠버그가 2선발에서 역할해주고 예전에 알칸타라 모습이 1선발에서 모습해준다면 그 뒤에 하영민 선수 3선발 김현주 그다음에 정현우 선수가 빨리 복귀한다면 저는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다른 선발 어떤 구성은 괜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키움은 선발 야구부터 된다면 솔직히 뒤에 어떤 선수가 필승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주승호 선수 앞에까지 지금 계속 오늘 김성민 선수도 나왔고 여러 선수 나오지만 그런 게 딱 정해진다면 키움도 점점 가면서 상대하기 어려운 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단은 그러니까 키움이 좀 더 살아나려면은 투수진이 확실히 특히 선발진이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 자리를 네.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선발이 점수를 안 줘요. 점수가 안 나면 비길 수는 있어요. 네. 0대0이 된다면 11일까지. 그런데 처음부터 점수를 줘버리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키움이 공격력이 약하다, 수비 약하다. 물론 약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만은 저는 결국 선발에서 어떤 야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키움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크보 3&3 주중 3연전 결산까지 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 구독자 Q&A 좀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키움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재필님께서 키움은 타선이 심각함, 또 홈런 아니면 점수 뽑기 힘듦.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뭐 투수진도 투수진이지만은 지금 타선도 지금 뭐 일단 외국인 선수 전력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좀 굉장히 지금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참 하여튼 뭔가 안 풀려도 정말 안 풀린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키움의 현재 타선 타력에 대해서. 근데 타격이 뭐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인 타자 2명을 이제 데리고 오면서 이 계획된 게 다 스포로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 타자 빼고 나머지는 누가 있냐? 그것도 사실 아주 신인들을 쓰거나 뭐 전태현이나 어준서나 이런 신인을 쓰거나 아니면 또 나이 많은 이렇게 베테랑 30대 중후반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송성문이나 이주영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팀의 어떻게 보면 역동성 이런 거 측면에서도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잘 이게 무슨 색깔인지를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게 잘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겠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 타자 2명 와서 초반에 키움이 잘 나갔던 것도 네. 카데나스 푸이그의 어떤 화력들도 있었고 송승문 그다음에 이주영 어쩌면 최주환 선수가 최주환까지 5번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초반에 어떤 점수를 득점 내면서 어떤 승기를 잡아가는 어떤 야구들을 했었는데 그 뒤에 조금씩 부상자 이주영 선수 이제 부상도 좀 당했었고 하면서 중간에 송승문 선수 조금 안 좋았을 때 이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신인 선수를 막 나왔는데 어떤 선수가 딱 고정되는 선수가 아니라 계속 안 좋은 바꾸고 안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용종 선수가 나올 때도 있고 어쨌든 이용규 코치가 브레인 코치가 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가는 길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길이 저도 키움이 가는 길이 지금 성적을 내는 게 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리빌딩인지 아니면 내년을 보고 한 야구인지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용병 외국인 선수를 바꾸면서 투수를 바꾸면서 이제 가야 될 야구들을 좀 보여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조금 더 바뀌었는데 지금 이주영 선수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서 이 득점이 나올 수 있는 루트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카드네 선수도 지금 출산휴가 갔다 오면서 그때부터 좀 쭉 내려가서 계속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승문 최주환 두 선수가 야구할 수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외의 선수를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이제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뭐 이제 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얄미운 엘프님께서 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 팀 자체 케미가 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확실히 이게 팀이 이제 연패 늪에 빠져 있고 굉장히 좀 이 침체기에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할 때 확실히 어떤 뭐 그런 그 팀 안에서의 어떤 뭐 공기도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그 전에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그 입장에서 물론 그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으신 그런 것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이제 저기 궁금하신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딱 뒤집어 놓으면 더 재밌는 거죠. 안 풀리니까 팀 케미가 낮게 보이는 거고요. 정말 잘하고 있으면 팀 케미 정말 좋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아까 유단장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기 때문에 보면 키움이 선수들이 보면 선수 이동이 너무 잦아요. 퓨처스하고 등록 말씀 보면 전부 다 키움 선수들만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5명씩 6명씩 바뀌다 보니까 선수들은 타석에 들어가서 생각할 때 조금 못 치면 또 내려가나? 어떤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군에 와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내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팀 케미 챙길 시간도 없죠. 자기가 하기 바쁜 상황에서 난 못하면 내려간다 생각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게 두 개 양면에서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케미가 좋아야 이긴다? 물론 맞죠. 근데 안 풀리니까 케미가 바쁘게 보일 수도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한 개 한 개씩 만들어가면서 팀 케미도 좋아진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전에 좋았던 키움의 모습들을 찾아가려면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너무 펼쳐놨다? 카드를 너무 펼쳐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좁혀서 오늘도 어느 영국에 있는 맨시티인지 그 감독님이 말씀해 놓은 게 1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20몇 명 있어서 나는 이런 너무 많은 선수단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1군 선수들이 부상당해서 선수를 사오다 보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다 벤치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어떤 스쿼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선수가 부상이 당하면 밑에 있는 2군 퓨처스 저쪽도 이제 유소년 팀에서 끌어올리겠다 동기부여도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많이 펼쳐놓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당한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선수를 운영하면서 선수도 키워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키움도 후반기 그리고 6월달 가면서 점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키움이 이게 캠이라는 뜻이 이제 분위기의 의미로 저는 해석을 지금 했고, 지금 키움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 역량. 그러니까 네. 팀의 역량의 문제, 선수단의 역량의 문제지 이게 뭐 분위기의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워낙 지금 그 팀 경기력이 지금 저하되어 있는 상황, 선발, 불펜, 타격, 수비 다 지금 붕괴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14승 38패예요. 마이너스 24잖아요. 네. 이거는 뚝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거는 2020년 그 SK 마지막 해에 9위를 해봤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선수단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았지만 계속 지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5월이 다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24면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수준이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10, 5할 승률 마이너스 10이 분기점인데 그게 일찍 무너졌습니다. 20도 무너졌어요. 마이너스 20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뭐 1, 2군 그 등말수가 잦다? 이게 보면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특히 유격수 포지션을 보면 이게 누가 주전인지를 모르겠어요. 필승조도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키움이 안우진 선수가 복귀하는 그 3년의 서비스 타임의 승부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선수를 고정시켜서 쭉 갖고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좀 젊은 선수들 뭐 어준서 뭐 저기 오선진도 나왔다가 김태진도 나왔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범 경기 패턴 같다. 예, 이게 정규 시즌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팀에서 왔을 때 그래도 키워야 될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수가?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케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선수단 전력의 문제, 그리고 이 방향성의 문제. 예, 그렇지 않을까. 예.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